올해 CES 영상을 보면서 흥미로웠던 게 네. 엔비디아 전시관에 유니티 로봇이 있더라고요. 네네. 왜 그런 거죠? 엔비디아는 몸체, 바디는 뭐 중국산이 더 이제 경쟁력이 가질 수 있는 것이지만 적어도 두뇌에 해당되는 것은 엔비디아가 제공하겠다. 두뇌는 엔비디아를 쓰면서 몸체는 여러분들이 만드는 몸체를 써라 하는 그룹을 우리는 엔비디아 진영이라고 합니다. 그 두 번째 진영이 이제 두 가지를 다 하겠다. 그런 진영을 이제 테슬라 진영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 영상을 혹시 보셨을까요? 이거? 아, 네. 저거는 이제, 그쵸. 일종의, 아직은, 여기 보면은, 가이드 와이어는 아직 떼고는 못하고 있지만은, 네. 매달린 상태에서의 동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인공 근육, 아티피셜 머슬이라 그래가지고, 인공 근육을 쓴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말하는, 아직 그 테슬라라든가 피겨 AI, 유니트리 모든 로봇들은 지금 마그네트 방식의 전자 모터를 쓰고 있죠. 전기 모터를 쓰고 있죠. 그런 자석식 그 모터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냐면 일단은 자유도를 높이는 데 공간적 한계가 있어요. 테슬라 로봇 같은 경우만 해도 22자유도를 아까 보여주는데 네. 모터들은 다 어디 있을까요? 그 안에 모터 어디 안에? 손목 예를 들면 이 안에 있을까요? 네. 모터는 이 안에 있네. 근데 모터는 팔뚝에 있습니다. 팔뚝에 부피가 크니까요. 예. 그리고 전부 이제 와이어로 당겨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러한 구조에서는 엄밀히 말하면은 공간적 그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게 몸집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요 로봇은 전체 설계를 해부학적으로 인간의 네. 골체 이런 뼈대를 그대로 묘사를 해서 네. 인간의 형태로만 만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힘줄과 근육이 너무 뭐랄까 인간과 닮아서 해부학적으로 네. 똑같이 만들었다고 해요. 예. 또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무섭다는 반응도. 네. 이제 그걸 이제 우리는 뭐라 그러죠? 그 뭐 불편한 계곡, 그런 거랑 이제 약간은 좀 그런 공포스러운 느낌도 주는데. 네. 결국은 이거는 이제 아까 2050년 이후를 바라본 로봇이라 보여집니다. 2050년 이후. 이 영상 한번 보시죠. 사실은 이제 우리 로봇 하는 사람들이 또 하나 꿈꾸는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아까처럼 작업지능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순수 행동지능 외에 이제 소위 동작지능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의 몸 동작을 한번 재현할 수 있는가. 그거 되려면은 우리 인간의 몸은 230여 개의 뼈로 이루어진 것이 엄밀히 말하면 230개 이상의 자유도를 갖는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지금 웬만한 휴머노이드 로봇의 자유도는 60개 정도. 60개?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가장 궁금했던 게 이 영상을 보면은 위에 줄이 달려 있잖아요. 목근 같은 게. 네네. 이게 어떤 역할인가? 이게 있어서 로봇이 안 넘어지는 건가? 또 그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이제 뭐 학교는 조금 경제적, 재정적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게 한번 쓰러지면은 그걸로 인한 이제 수리 비용이라든가 엄청나니까 저건 일종의 다 안전 가이드. 로봇에게 지금 남은 기술은 저러한 빠른 동작을 할 수 있느냐 보다도 저런 동작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자기가 운동 계획을 짜야 되는지, 어떻게 학습을 시켜야 어느 되는가? 순간에 어느 동작으로 팔을 뻗어야 되는지 이런 판단을 아까처럼 규칙 베이스로 하던 데이터 베이스로 하던 스스로 몸에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연구하는 것이 지금 이런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연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피규어라는 회사의 영상인데 교수님도 이 영상 보셨죠? 그렇죠. 이 피규어 로봇은 뭐 이제 제리 프라시라고 CTO를 맡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이미 3년 전부터 오픈 AI 그룹하고 서로 협업을 해가면서 로봇 기술과 인공지능을 결합하는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대의 로봇에게 이렇게 어떤 물건들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알아서 정리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두 대의 로봇은 이제 뎁스 카메라라는 그런 3차원 카메라를 가지고
이제 주어진 오브젝트들을 우선 분류를 해내는데 여기까지는 이미 우리 알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에서 다 해내고 있는 기술이에요. 아, 이게 뭐 사과고 이게 계란인지 분류하는 정도.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일반 3D 비전이라고 해서 3차원으로 인식하는 것이 조금 다른 것인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은 오른쪽에 있는 로봇은 냉장고를 맡고 있고 이제 왼쪽에 있는 로봇은 또 다른 선반이라든가 이런 걸 맡고 있을 때 두 대의 로봇이 협업하는 구조를 이번에 처음 선보인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보면은 영상 보면은 말씀대로 오른쪽 왼쪽 로봇이 지금 냉장고 쪽에 있는 로봇은 냉장고 문을 여네요. 네. 그래서 이제 딱 보기에 냉장고로 들어가야 할 물건들을 자기가 분류해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은 냉장고로 가야 할 것이다. 이건 왼쪽에 있는 로봇은 이것은 선반에 들어가야 할 물건이다. 스스로 이제 구분을 해내는 것인데 계란이나 이 과일같이 신선식품이 냉장고에 넣는 거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지금 놀라운 것은 음식에 해당되는 것은 오른쪽 로봇에게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것이 저는 처음 해보고 이거는 일종의 연출이다. 저는 그렇게 맨 처음에 생각했었어요. 보통 사실 근데 제가 로봇공학자분들 취재해 보면은 네. 이제 굉장히 이제 의심 이게 네. 정말 이제 자유롭게 로봇이 자율적으로 행동한 것인가라는 그렇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테슬라와는 달리 이 오픈 AI 그룹이라든가 피규어 그룹들은 논문을 통해서 기술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관련된 논문들이 뒤따라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터브나 이런 아카이브와 같은 공개된 논문 사이트에서 논문들을 입수해서 이제 읽어보면은 이것이 하나의 신경망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진짜 이런 행동 기반의 작업 지능을 구현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런 연구 결과의 산물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왼쪽 로봇이 오른쪽 로봇에게 물건을 건네줬잖아요. 네. 이것도 서로 로봇들이 지금 뭐 상호작용, 소통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사실 논문에 의하면 한 대의 신경망 모델을 쓴 걸로 되어 있어요. 한 대?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실체는 두 개의 로봇이지만 제어하는 인공지능은 하나의 신경망 모델이 쓰고 있습니다. 예. 뇌가 하나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뭐 지금 현재 로봇이 이렇게 단독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클라우드 형태의 컴퓨팅 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그쪽에서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상을 보시면은 이게 짚는 것도 네. 뭐랄까 어쨌든 이게 물건이 부서지지 않게 딱 잘 짚는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사실 그 손기술, 소위 이제 이건 덱스트러스 핸드라 그래가지고 손에 대한 기술은 아직 피겨 AI에서는 확인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기에 촉각이 들어갔다든가 그것은 안 보이고 그냥 단순히 물건을 짚는 정도로만 보여지고요. 압력은 조절했겠네. 왜냐하면 또 뭔가 그렇죠. 봉지가 터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얘가 물체를 인식하게 되면은 이것을 꽉 잡을 수 있는 물체인지 좀 더 조심스럽게 잡아야 될 물체인지를 판단할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이 두 대의 로봇을 보여줌으로써 이런 시청자들이나 또는 대중들에게 알리고자 했던 것은 일종의 한 대의 로봇뿐만 아니라 두 대의 로봇이 서로 협업하는 것조차도 인공지능에 의해서 스스로 자율 프로그래밍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헷갈리는 게 로봇은 두 대잖아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두 대로 보이는데 아까 이제 신경망은 공유하는 걸로 보인다. 네. 논문 분석 결과 그렇다라고 말씀하셔서 예. 그러면 이거 하드웨어를 두 대로 보는 게 맞는지 사실상 하드웨어를 하나가 아닌가 생각도 좀 들긴 했거든요. 사실은 이제 구분점을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구분점으로 봤을 때 액추에이터나 센서는 하드웨어로 보고 지능을 소프트웨어로 본다 그러면 지금 머리에 있는 3D 뎁스 카메라라든가 또는 손동작을 일으키는 그런 메커니즘 기술은 두 대의 로봇이 각각의 CPU, 각각의 컴퓨터에 의해서 제어가 되고 있죠. 그렇지만 행동을 지시하는 그 통제되는 지능은 별도의 클라우드 컴퓨터에서 명령을 통해서 무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두 대의 로봇에게 지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방금 이 장면도 저는 이제 신기했던 게 로봇이 냉장고 쪽 로봇이 케찹을 집어서 네. 높이 올리잖아요. 네네. 이건 어떻게 가능한 거죠? 사실 뭐 높이 올리는 동작 정도는 휴머노이드가 갖고 있는 자유도에 의해서 사실 보면은
예전에는 이제 제조용 로봇은 팔만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잘 보시면 허리 움직임, 어깨 움직임이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팔 동작을 위해서 몸체를 쓰고 있는 것이죠. 아,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사람이 네. 이쪽에 케찹통을 놓긴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 빈 곳에 이곳에 케찹통을 놓는다. 이것도 어떻게 했는지가 좀 궁금해서.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저것도 예전에는 물건을 어느 높이에 이렇게 딱 놓을 때는 이걸 일일이 관절의 조인트 각도들을 계산을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미리 티칭한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티칭 없이 높은 곳에 올리려면은 아까처럼 팔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허리도 움직이고 어깨도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복잡한 동작은 계산에 의해서 수행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려서 몸 동작을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동작을 하면서 우리도 학습을 통해서 어떤 행동 지능이 올라가듯이 이러한 높은 곳에 물건을 올리는 동작 또는 사실은 이제 식기라든가 냉장고 안에 있는 물건들을 핸들링 하려면은 조심스럽게 복잡한 동작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동작 하나하나를 티칭하지를 않고요. 그냥 물건을 저 안에 넣는다 그러면 그 순간순간에 어떤 자율적 판단과 실시간 판단이라고 하죠. 실시간 판단에 의해서 행동들을 조절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굉장히 놀라운 작업 능력이라고 보여집니다. 문을 닫는 것도 저는 신기하더라고요. 사실 이 부분이 이제 햅틱이라 그래가지고 사실 문을 닫는 동작 자체가 로봇 공학자들에게 어려운 동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요? 힘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이 제대로 닫혔는지 안 닫혔는지 열려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확실히 닫았을 때는 딱 반력을 측정해가지고 이게 완전히 닫았구나. 그렇죠. 이제 반동이 없으면은 그렇죠. 딱 붙었다 이거고. 이게 그러니까. 반쯤 열리면은 냉장고 같은 경우는 이제 열기가 새나갈 수도 있는 거니까 또 왼쪽 로봇이 선반을 열고 닫을 때에도 이것이 어느 정도 힘을 주어야만 그렇죠. 중간에 마찰을 이겨낸다든가 또는 완전히 닫았을 때도 꽉 닫는 그런 느낌은 힘 반영 동작, 포스 리액션 동작이라고 그래서 힘 반영 동작의 기술이 반영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영상 중에 저 이제 이 영상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은 가장 많이 달린 댓글이 바로 이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네. 두 로봇이 서로 마주보는 장면이 있어요. 네네. 마치 사람처럼. 네. 이런 장면인 것 같은 거죠. 그- 그래서 이거는 조금 그 이게 부분은 조금 저도 뭐 네. 굳이 그렇게 서로 한 대의 신경망이 다 제어를 할 때 마치 서로 뭐 교감을 하는 듯한 아니 표정을 서로 볼 이유도 없는데 로봇끼리는. 네. 그 부분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연출이 아닌가. 연출이라기보다는 의도적인 우리가 이렇게 두 대의 로봇이 콜라보레이션 서로 협동 작업을 잘하는 듯한 느낌을 강제하기 위한 액션이 불편한 액션이라 봅니다. 그래서 너무 사람같이 보이려고 한 게 아닌가 좀 네. 생각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재밌었던 장면인 것 같고요. 어쨌든 이 피규어라는 회사가 원래 이 회사는 작년에는 이제 GPT를 탑재해서 네. 인간의 어떤 지시와 명령에 상호작용하는 네. 어떤 영상을 보여줬고 올해 초에 이제 오픈AI 이제 결별 선언을 했잖아요. 네네. 네, 자체 AI 모델 만들겠다.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영상을 새로운 이제 LLM 모델을 우리가 개발했다고 이제 발표한 거고 네. 어떤 의도로 보시는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결국은 작업 지능, 그 태스크 인텔리전스라고 하는데 작업 지능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스테이트 오브 아트다. 자기네가 최고다. 최고다. 이걸 한번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데이터 풍부한 게 굉장히 중요하고 어쨌든 피규어에서는 이제 헬릭스라는 VLM 모델을 발표하면서 우리 VLM 모델이 이 정도 수준이다. 네.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다. 네. 라고 얘기를 한 것 같네요. 사실 뭐 헬릭스가 VLM 모델을 뭐 창시한 건 아니고요. 네. MIT라든가 CMU에서 네. 이미 이런 기초 기술들은 다 이제 학문적 연구가 시작됐고 VLM이 이제 앞으로 핵심 기술이 될 것 같다 한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상용화의 시작을 아마 헬릭스가 알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우리는 GPT 없어도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일 수도 있을까요? 글쎄요. 사실은 이제 GPT라는 것 자체도 뭐 페이스의 라마라든가 또는
이미 GPT의 트랜스포머 자체는 구글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픈 AI 그룹과 지금 구글에 있는 원래 원조 그룹, 그리고 페이스의 라마 그룹, 그리고 또 뭐 중국의 딥시크라든가 이미 핵심 기술들이 다 오픈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한 기업에 이제 의존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 국내에서도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 정도는 우리도 시연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자원의 싸움 문제죠. 그 정도를 학습할 수 있는 컴퓨팅 자원을 확보했느냐는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지만 알고리즘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의 노하우라든가 또는 기술적 진보성은 지금부터 저는 같은 출발선상에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누구도 우리가 GPT 기반으로 해서 로봇을 한번 더 연구를 해보겠다. 사실 뭐 GPT 그룹이 놓인 것 중에 하나이죠. 테슬라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테슬라가 일반 피겨 AI나 또는 유니트리랑 무슨 차이가 있지? 저는 차이가 있는 걸 딱 하나가 보는데요. 네. 바로 모터 기술입니다. 모터 기술. 왜냐하면 테슬라는 역시 전기자동차 그렇죠. 회사답게 네. 모터 기술이 발전돼 있어요. 그래서 틈틈이 테슬라 자체는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 아까처럼 테슬라를 경쟁 구도로 삼는 소위 이제 엔비디아 진영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상하게 공개를 안 해요. 기술적인 거를. 하지만 저희 같은 사람들 눈에는 이게 틈새를 보입니다. 모터라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죠? 이게 보면 이제 발목 부분을 잘 보시면은 네. 거기에 보면 리니어 모터가 들어가 있는데 네. 이 소형 리니어 모터가 보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것들은 다른 모터에서는 없는, 다른 로봇에서는 없는 기술이에요. 약간 근육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종아리군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손가락 모션도 이제 테슬라가 사실은 젠2가 2022년에 이제 보여줬고 올해 젠3를 보여줬거든요. 네. 이게 손가락을 이렇게 이게 몇 자유도로 보이십니까? 어떤 자유도라고 자유도요? 봤을 때. 예. 인간에 비교했을 때 네, 인간의 자유도보다는 좀 낮죠. 한 70? 아닙니다. 손가락만 22자유도입니다. 손가락만 22자유도? 예. 젠2가 11자유도였거든요. 네. 2배를 늘렸어요. 아. 그 얘기는 그만큼, 테슬라는 그냥 이것을 단순 시연용이 아니라 작업에 쓰겠다는 거고, 어떤 작업에 쓰겠다는 것이죠? 자체 자동차 공장에 쓰겠다는 것입니다. 테슬라가 왜 강조하냐면은 오랫동안 자율주행을 하면서 데이터를 많이 모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 비전 데이터의 풍부성, 누가 더 많은 비전 데이터를 확보하느냐의 싸움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 마침 유니트리 영상이 있어서 네네. 이것도 한 6일 전에 올라온 영상인데 네. 지금 사실 뭐 로봇이 춤을 추네요. 유니트리가 뭐 군무로 춤을 춘다든가 맞아요. 이번에 그 중국의 춘절제에서도 보면은 아주 뭐 멋지게 그 영상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소재, 그다음에 모터 제어 기술, 관절 기술 그런 것들은 자기네들이 역시 세계 최첨단에 왔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아니 제가 얼마 전에 그 올해 CES 영상을 보면서 흥미로웠던 게 네. 엔비디아 전시관에 유니트리 로봇이 있더라고요. 네네.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엔비디아는 말 그대로 GPU라는 그 플랫폼만을 제공하고 있고 우리가 일반인이 모르고 있는 그런 GPU 외에도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또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쿠다 기술과 GPU 기술을 결합해야만 지금 로봇 인공지능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몸체, 바디는 뭐 중국산이 더 이제 경쟁력이 가질 수 있는 것이지만 적어도 두뇌에 해당되는 것은 엔비디아가 제공하겠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엔비디아 자체가 바디 몸체를 개발했다는 것 소식을 들은 적은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엄밀히 말하면 엔비디아의 뭐 진영이라 그럴까요? 진영은 두뇌는 엔비디아를 쓰면서 몸체는 여러분들이 만드는 몸체를 써라 하는 그룹을 우리는 엔비디아 진영이라고 합니다. 그 두 번째 진영이 이제 두 가지를 다 하겠다. 그런 진영을 이제 테슬라 진영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그래요? 하드웨어 몸체도 다 옵티머스라는 바디 몸체를 갖고 있고 네. 또 지능이라는 실체도 그런 실제 FSD라는 그러한
지능 플랫폼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좀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눠지고 그런 면에서 사실은 뭐 지금 미중 뭐 경제 갈등이 있긴 하지만 로봇에 관해서는 국경이 없다. 그럼 이어서 다른 영상 한번 같이 보실까요? 제가 말씀하시니까 이것도 이제 가족용 로봇 영상인 것 같은데 네. 원엑스라는 회사의 로봇 영상입니다. 이것도 노르웨이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 이쪽 그룹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세계는 어떻게 보면 하나인 것이죠. 그룹이 뭐 지역성을 이제 다루고 있지는 않고 서로 기술을 공유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핵심 기술은 비슷해요. 저도 요 영상을 보면서 역시 이제 이쪽 그룹은 이제 본격적인 홈 서비스 시대에 대한 미래를 보여줬다 이렇게 보여지고 옷도 입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 예. 가장 뭐랄까 사람 같달까요? 그리고 어떤 가사 일을 도와주시는 분 같달까요? 약간? 네. 예. 그래서 이쪽은 뭐 내부적으로는 뭐 하드웨어를 완전히 자체 기술력으로 했는지 아니면 뭐 중국산 로봇을 도입해가지고 했는지를 알 수는 없어요. 이게 예. 뭐 유니트리라던가 이런 하드웨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분들이 강조한 것은 이제 옷을 입혀줌으로써 인간 친화적인 로봇의 형상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손 기술이라든가 또 이런 기술들은 일종의 이건 연출 기술이라 보여지고, 아까처럼 완전히 작업지능이라고 말한다면 주어진 타스크를 스스로 생성해낼 수 있느냐, 아니면 주어진 연출을 지금 이렇게 보면은 테이블에 다가와서 뭐 심부름 커피포트를 내리는 동작. 네. 이것도 예. 지금 보면은 액자가 좀 약간 기울어진 액자를 예. 맞춰주는 예, 거잖아요. 근데 저런 거를 사전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보여준다든가 또는 이렇게 빨래바구니를 그렇죠. 옮긴다거나 청소를 한다든가 하는 동작들은 네. 이제 말씀드린 대로 동작 자체는 재현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걸 스스로 했느냐가 중요한 건데, 과연 스스로 했느냐 여부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그렇죠. 좀 피겨 AI가 좀 더 빠르지 않을까, 앞서지 않을까. 이 영상에서의 핵심은 과연 생활 환경, 이제 생활 환경에서 인간과 로봇이 같이 생활할 수 있는가, 뭐 그런 거를 시연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타겟은 자동차 제조 공정일 것이다. 그 다음은 어디가 될까요? 가족용이 아닌 그 다음 저는 국방 로봇이라고. 빅테크들은 아직 뭐 군사용 로봇 만들겠다 얘기는 네.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진 않는 것 같은데요. 중국은 무조건 다 유니트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니테크, 유니트리 다 군사용으로 가고 있고, 거기 이제 공개적으로 하고 있고, 네.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미국 국방연구소 나알파라든가 이런 거 전부 지금 사실은 비공개적으로. 예, 그러니까 사실은 기업은 좀 기업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조금은 이런 휴먼 친화적인 그러한 로봇의 이미지를 주려고 아무래도 소비자를 대상으로 그렇죠. 하다 보니까 좀 무서운 대상보다는 이제 프렌들리한 그렇죠. 대상으로 좀 청소를 하고 뭐 냉장고에 물건을 집어넣고 넣어주고 그런 쪽으로 가고 있지만 저는 실용화 측면에서 두 번째로는 역시 위험한 일을 과연 대체하는 것이 로봇 아닌가. 일가정 일로봇 시대가 온다 그러면은 그렇죠. 그 시장 규모를 이제 뭐 인구수로 계산해 본다든가 로봇 한 대의 가격으로 그렇죠. 계산해 보면은 지금 대략적으로 경제성 규모를 우리 로봇이 실생활로 들어온다면 얼마 정도의 가격을 아까 유니트리 2천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예. 만약에 정말 그런 가사용 로봇이라면 2천만 원 이제 소형차 한 대 값이잖아요. 요즘에 그렇죠. 치면 예. 뭐 충분히 구매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좀 눈높이가 높은가 봐요. 아, 그래요? 저는 1억이라도 가능할 거라고. 1억이라도?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네. 자라나서 대학까지 마치고 어느 정도 이제 자기가 직업을 가질 정도의 교육을 시키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한 2억에서 3억 그렇죠. 정도가 든다고 네. 합니다. 로봇에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4시간 일할 수 있고, 네. 두 번째로는 교육에는 가상세계에서 뭐 몇 시간 만에 생산 단계에서 네. 너는 가정 서비스용 로봇, 네. 너는 의료용 보조용 로봇,
너는 전투 로봇 이런 네. 식으로 직업을 정해주고 그 직업에 맞는 각종 학습이라든가 그렇죠. 이것이 단시간 내에 된다고 한다면은 그 하드웨어 가격으로는 2천만 원이 적정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소프트웨어의 위에 가격, 얹을 교육시키고 네. 그 인재로 인력으로 양성할 때까지 드는 비용까지 따지면 결국은 인간이 로봇을 대체한다는 표현은 조금 조심스러운 표현이고 인간과 함께 생활하면서 경쟁력을 가지려면은 저는 단순 하드웨어 가격만으로만 판단할 판단할 수 것이 없다. 아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말씀 여기까지 여쭙겠습니다.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